직업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이것을 직업이라고 부릅니다. 파란색으로 블록한 부분이 중요하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직업입니다. 취미나 특기, 여러가지 기타 다른 활동들과는 달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이라는 정의를 한번 4가지 파트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적성, 능력, 그리고 기간,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 파트별로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과 연계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유지입니다. 생계유지에서 중요한 것은 단연코 연봉, 즉 돈이죠. 왼쪽 자료는 잡코리아라는 직업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받는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조사한 자료고요. 오른쪽 자료는 중견련, 즉 중견기업 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먼저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직은 3,855만원 정도를 받는 걸로 보입니다. 100명 중에 우리나라에서 7명 정도가 이 정도 받고 입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7명이 3,459만원을 받고 취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86%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중소기업, 그러니까 2,523만원을 받고 이렇게 취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여기에 나온 자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중소기업, 대기업 연봉 격차입니다. 1년 미만에 근속했을 때는 이제 92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라면 대략 한 10년 정도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 중소기업 다닌 사람과 대기업 다닌 사람의 격차가 연봉 2,520만원이라는 큰 격차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진다는 통계청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 자료는 원티드, 즉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얼마 받는지 그 연봉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직업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개발 전체를 보고 있는데 개발 관련직에서 전체 직업 평균이 신입 개발 예상 연봉이 2,669만원으로 보이네요. 게임 관련 회사 같은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을 한번 보면은, 물론 이것도 다양한 세부적으로 나뉠 겁니다만 2,541만원이 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얼마 정도 소프트웨어 직업 사람들이 받을까? 한 19위 정도 된답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는 5,500만 원을 받는다네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본 자료와는 상당히 갭이 크죠. 왜냐하면 이 조사 자료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개발자분들이 이제 코딩 프로그램 코드나 오류 같은 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이트,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물론 영어로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 뛰어나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수준 높은 개발자들이 여기서 이 조사에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5,500이니까 이전 자료보다는 훨씬 높게 측정이 된 결과겠죠. 자,
그럼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건 미국이고요. 2018년 자료입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직장인 중간 연봉을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상위 25개 직업 중에 한 5개 정도가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입니다. 그 중에 제일 5번째인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사의 가 얼마 정도 받느냐 하니까 1636 계산을 해봤더니 200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급입니다. 즉 일주일에 받는 돈이 200만원이란 뜻입니다. 월급, 연봉은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자, 일주일에 200만원, 그럼 한 달에 보통 주 4주라고 하면은 80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럼 월급 800만원을 12개월로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9,600만원 정도를 받겠네요.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성입니다. 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보면은 가장 많이 돈을 받는 직업 해서 1순위가 바로 내과의사입니다. 두 번째가 약국 매니저입니다. 약국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치과의사, 네 번째가 약사, 이렇게 나옵니다. 순위가. 자, 그런데 베스트 잡, 최고의 직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사했을 때 1위부터 7위까지 싹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job satisfaction,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5점 만점에 3.9점, 5점 만점에 4.0 이런 수준이라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서 적성이 소프트웨어 맞아서 그게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가치를 잘 알고 그런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상에서 얼마나 그 기술을 잘 존중하느냐, 그런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가치 있게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직업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IT 인재들의 업무 만족도가 이렇게 되죠. 물론 급여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크죠. 회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색 부분을 저하는 건 환경이죠. 직업 환경.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맞다라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창의성이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직업에서는 창의성이 많이 발휘될 기회가 적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25년 동안 개발자 경력을 쌓은 개발자가 개발의 그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먼저 여기를 보면 됩니다. 정해진 명세.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한테 이러이러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 요청사항에 맞게끔 그 설계를 하죠.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떠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그림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디자인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결과값이 도출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명세에 맞게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하고 다시 명세를 확인하고 요청사항이 또 변했으면 다시 그 요청사항에 맞게끔 또 변경된 설계대로 구현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물론 창의성이 발휘되는 기회가 코딩 쪽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전체 개발 과정에서 볼 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적다는 게 한국 개발자, 오랫동안 일한 개발자의 의견입니다.
직업이 요청하는 능력이 맞아야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표는 어떤 표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이 IBM이란 회사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 조상급 되는 컴퓨터를 기본 컴퓨터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를 만든 회사가 바로 IBM입니다.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를 의미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보통 윈도우 10이나 뭐 윈도우 7을 쓰고 있겠죠. 그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구글 아시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가장 여러분에게 친숙한 회사는 아마 인스타그램 정도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낸 이 그래프의 숫자들은 뭘 의미할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내기의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 모습입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혼자 하고 있어요. 이 그림보다 훨씬 더 넓게 보이는 이 땅을 혼자서 기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 이 농업이라는 일을 다 수행할 때 필요한 사람 수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함으로 인해서. 물론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기도 했겠죠. 이 모내기 하는 기계, 얘를 설계한 개발자가 있겠죠. 이 모내기 기계를 판매한 사람도 직업도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이 모내기 부품들을 생산하는 사람도 생겼겠죠. 하지만 농업에서 이전에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 농업에서 종사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게 기술의 발전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 반대로 현대에서 새로 이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 수가 더 많아진다면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죠. 네. 하나의 일을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더 많은 효율성을 증대화시키는 게 바로 기술의 진보죠. 자, 이것은 금융산업의 추이입니다. 직원들의 수가 점점 급감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합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특히 은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세계적인 투자 은행입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여기 골드만삭스의 출신의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이 사람들이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세계 투자 은행이죠. 지금 직원들 뽑는데 IT 인력이 전체 직원의 27.3%나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통 경제 전문가 아니면 경영 지원 전문가, 회계, 경제학과 출신들이 싹쓸이하고 있었다라면 지금 현재는 IT 인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9,000명 정도 된다면 웬만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링크드인 이런 회사들과 거의 직원 수가 비등비등할 정도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13명의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여기 IBM부터 위로 갈수록 여기 밑에는 오래된 기업, 여기는 신생 기업입니다. 점점 필요 종합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소프트웨어 직업에서도 슈퍼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스타그램을 2012년, 그러니까 8년 정도 전에 페이스북이 10억 달러, 1조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니다. 즉 회사가 회사를 사는 거죠. 불과 13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1조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주커버그 상당히 많은 반대 여론을 받았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이렇게 1조를 들여서 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의 유저 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인스타그램에 가입하고 많은 게 아니라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유저 수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인수했댔죠. 이때 당시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0이죠. 0에서 250이니까 여기가 한 대략적으로 한 100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자, 그런데 여기가 밀리언입니다. 즉 밀리언은 100만을 의미합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숫자가 만약에 0에서 1이라면은 100만 명이라는 거죠. 2라면 200만 명을 뜻하고 3이면은 얘가 300만 명을 뜻합니다. 그럼 10은 1000만 명을 의미하고, 그러면 100은 1억 명입니다. 불과 13명 직원을 가진 회사가 1억 정도의 유저를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이 회사,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어요. 1억에. 지금 이제 6년이 지났는데 6년이 지나고 난 후에 1000억 달러, 즉 111조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커버그의 말이 맞는 거죠. 결코 과한 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수 때보다 100배가 높은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처음에 인스타그램이 13명입니다. 13명에서 사장 1명, 물론 이 사장이 구글 출신이니까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 개발에도 참여를 했다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장이니까요. 사업관리 전문가 1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 관련해서 여러가지 법률이라든지 회사를 팔고 사고 하는 여러가지 그런 복잡한 일들을 하는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경영 쪽에서 전문가겠죠. 경리가 1명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거, 그리고 급여 처리 같은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경리가 1명 있을 거고, 디자이너도 1명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그 화면에 나오는 여러가지 아기자기한 디자인들, 버튼의 모양이나 색깔 같은 거 싹 다 이런 디자이너가 만들었겠죠. 그리고 커뮤니티 관리자 한 3명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1억 명 정도로 관리를 하니까 그 중에 물론 이게 3명으로 과연 관리가 될까, 인스타그램 내에서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3명으로 예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이게 뭐냐면 프론트엔드라고 써져 있는데 얘가 디자이너가 만든 그 디자인을 거기에다 영혼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을 눌렀어요, 켰어요. 그러면 창이 딱 나오죠.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렀으면 또 창이 확 바뀌죠. 보여지는 화면을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래머를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처리되는 것들을 처리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회원가입을 하면은 그 회원가입 데이터 자료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해주는 사람을 이제 백엔드라고 합니다. 보안 전문가 1명 필요하겠죠. 보호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1명 필요하겠죠. 자, 중요한 건 서버 관리자. 그 수많은 1억 명의 액티브, 그러니까 활동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버 관리자 3명이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겪어봤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싹 다 합해도 600만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억 명도 아니고 인스타그램 그래도 8년 전이었어요. 지금 현재 2020년 시점에서 슈퍼맨의 존재가 엄청 크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 서버 관리자의 실력이 굉장한 거죠. 네 번째, 기간입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노란색 평균 근속 연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5년 한 직업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파란색이 2019년 최근 1년 전이고 2010년 전에는 평균적으로 2.0회, 그러니까 이직 횟수가 직업을 옮기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2번이었다면 2019년에는 2.6회, 점점 더 늘었다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연봉의 차이, 미국과 우리 한국을 비교하면서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적성에 대해서는 과연 이 적성이 개인의 적성이 맞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줬고요. 그 다음에 능력, 과연 소프트웨어 직종 관련 능력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소프트웨어 IT 직종에서 슈퍼맨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프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정보사회론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에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배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직업, 미래의 직업 전체 고용 규모가 작아질 거예요. 능력편에서 봤었죠. 고용 규모가 작아질 텐데 도대체 미래의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